자,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수학으로 생명을 구한다.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이고요. 그리고 IBS 의생명 수학 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이야. 아니 이게 저 허준이 교수님하고도 또 친구시라고. 네. 제가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네. 같이 공부했었던 아니 김재경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수리생물학 네. 이거 조금 사실 생소하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좀 처음 네. 접해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허준이 교수는 수학 문제를 푸는 그쵸, 사람이고 그쵸. 저는 수학을 잘 이용해서 생명과학이랑 의학 문제를 푸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학을 이용해서 생명과학이랑 네, 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이게 저 한눈으로 이제 수리생물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수학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네. 피보나치의 수열. 그 들어본 것 같긴 이거 한데. 가끔 저희 그 예능 쪽에서도 네. 뭐 이게 문제 뭐 네. 해결하는 거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대충은 뭔지 알겠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게는. 그래서 사실 두 분한테 오늘 제가 좀 수학 문제들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 또 뭐 좀 약간 두통 찾아오나요 저에게? 네. 예. 한번 저 순서를 한번 보시고 예. 저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지를 한번 예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보통 어디에 갇히면은 여기 이제 빠져나갈 때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나왔습니다, 저는. 벌써 나왔어요? 네네, 네. 나왔습니다. 뭐예요? 21, 21이죠. 정답입니다. 그 네. 앞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5하고 8을 더하면 13 13이기 13이고. 때문에 정답은 8하고 21. 13을 더하는 21. 맞습니다. 요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네, 피보나치 수열인데 예. 이게 그럼 그냥 수열 문제인데 그렇죠. 왜 이게 생명 현상이랑 관련이 있느냐? 그렇죠.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시장에서 토끼 암컷과 수컷 한 마리 이렇게 부부를 가지고 왔을 때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얘들이 이제 성체가 됩니다. 그럼 여전히 이제 한 쌍이었는데 여전히 또 한 쌍이잖아요. 그렇죠. 걔가 이제 성체가 되면 새끼를 낳죠. 그렇죠. 그럼 또 한 달이 지나면 한 쌍이 또 생깁니다. 예. 그러면 두 쌍이 되었네요. 두쌍.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하나를 낳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새끼였으니까 또 한 달이 지나면 성인이 되고. 그대로 있고. 네, 그대로 있고. 그러면 쟤들을 잘 카운트해 보면 처음에는 하나, 한 쌍, 그 다음은 한 쌍, 그 다음 두 쌍, 그 다음 세 쌍, 그 다음 다섯 쌍 이렇게 되는데 옆에 토끼로 놓고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거를 숫자로 정리해서 보시면 1, 1, 2, 3, 5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쉽게 이 규칙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명 현상을 숫자로 표현하는 걸 수리생물학이라고 하고요. 아하. 네, 이게 수리생물학의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 번째쯤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그쪽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근데 저걸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뭐 천 번째든 만 번째든 나오죠. 쉽게 계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로 예측할 수 있는 거. 야 이게 수리생물학인지 몰랐네요. 요즘 수리생물학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또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분야가 생체시계라는 분야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아도 생체시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네, 시계. 예를 들어서 유재석님은 보통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저는 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보통 한 12시 안에는 무조건 자고요. 자고, 네, 그리고 보통 일어나는 시간 6시, 7시? 그 정도의. 그 사이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오늘 밤에 깜깜한 동굴로 유재석님을 집어넣습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 빛이 보이지 않는. 네, 빛이 보이지 않는. 너무 그래서 답답해요. 전혀 몇 시인지 모르는. 네.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어제 주무셨던 시간이랑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주무실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생각하실 텐데 네. 제가 한 달 동안 가둬놓으면 한 달 동안 그게 유지가 돼요. 진짜요? 네.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두 분을 졸립게 만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일정한 시간에 나와요. 본인이 주무시던 시간에. 근데 멜라토닌이 그 시간에 딱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뭘 알아야 되냐면 시간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 시계가 있나? 봤는데 진짜로 내 안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좌신경이랑 우신경이 교차하는 그 시교차 상액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제가 각각 독방에 넣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내가 자던 시간에 자고 네, 일어나는 시간에 좀 일어나. 네, 그러면
사람마다 생체 시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조금씩 다 다르고요. 조금 빠르신 분도 있고 살짝 느린 분도 있는데 그쵸. 빠르신 분들은 멜라토닌이 좀 빨리 나오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는 거고 느리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게 늦게 나와서 이제 저녁형 인간이 되는데 근데 이 아침형 저녁형이 평생 고정되는 건 아니고요. 네. 나이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이제 사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포유류가 거의 다 똑같은데요. 네, 네. 사춘기가 되는 순간 저녁형으로 바뀌어요. 시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몇몇 주는 그 등교 시간을 좀 늦췄어요. 아 일부러. 왜냐하면 유재석님한테 7시가 청소년기 학생들한테는 새벽 5시랑 그럴 수 똑같거든요. 있죠. 야, 근데 이 말을 또 이제 교수님이 하시게 되면 이게 또 파장을 청소년이라는 게 많이 미치면. 거봐, 내가 아침에 늦게 모든 포유류가 다 그렇대. 네. 예. 이게 좀 사람마다 생체 시계는 다르다 지금 교수님이 네. 좀 얘기를 하셨는데 월요일이 또 좀 피곤하고 막 이런 그렇죠. 것도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왜 하필 월요일이 피곤할까? 왜 피곤할까? 사실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음. 해가 떠 있을 때는 빛을 보고 아, 해가 없을 때는 빛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군요. 네, 왜냐하면 눈으로 들어온 빛 정보가 음. 시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 갑자기 들어오는 빛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요 옆에 시계 조절 버튼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차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월화수목금은 어차피 회사를 가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조절을 좀 규칙적으로 아침 7시에 항상 조절을 일어나야 좀 되잖아요. 하죠. 네. 근데 금요일 밤이 되는 순간 왜 사람들은 갑자기 늦게 자고 토요일 아침이 되면 늦잠을 자고 맞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보통 자는 시간보다 3시간, 4시간 늦게 자고 3시간, 4시간 늦게 일어나는 게 어떤 행위를 한 거냐 하면 북경에 간 거랑 똑같아요. 베이징에. 그러니까 몸의 주말에 시차를 내가 만든 만든 거구나.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피곤하구나. 아, 그거가 시차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만든 거기 때문에 월요일이 되면 북경 갔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힘든 겁니다. 왜냐면 북경 시간으로 몸은 맞춰져 있으니까. 아, 야, 이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네. 여러 가지 불규칙함에서 오는 피로함이군요. 그렇죠. 왜냐면 시계가 그 해외에 이미 이제 좀 조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 다시 돌이켜야 되니까 뭐 규칙적으로 주말에 사시면 좀 덜하다. 네. 전체 노동 인구의 20%가 교대 근무자라고 하는데 네.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어떻습니까? 낮밤이 또 바뀌어서 그러니까요. 그쵸. 이게 좀 생체 리듬, 생체 시계가 네. 예, 이게 좀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그러니까 시차는 당연히 몸에 엄청 안 좋은 거거든요. 안 좋죠.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매주 매주 발생하잖아요. 발생하죠. 아. 제가 이제 그분들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일상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자면 컨디션이 좋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아, 그 이유가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수면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6시간, 7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잠에 들어가는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기존에 수면했던 기록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5시간, 4시간만 충분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8시간, 9시간 자야 맞아, 되는 맞아, 날이 맞아. 있는데 네.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학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이제 수면 패턴을 쭉 매일매일 분석해서 오늘은 5시간 주무시면 됩니다. 오늘은 8시간 주무시면 됩니다.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앱을 개발을 마쳤고요. 아, 앱이 나와요? 네,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무료, 아, 이제, 무료군요. 공익으로 네. 나오는 것이고 교대 근무자분들만 아니라 사실 아무나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신기한 게 수학으로 인간의 수명도 계산할 수 있어요? 아 사실 그 아마존 그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 네, 베이조스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저 같은 사람을 되게 고용을 많이 했어요. 수학자 중에 이런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네. 친구. 그래서 그중에 이제 제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뭐 연구하냐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줘요. 네. 기밀이라고. 네네네. 그래서 아니, 술을 한 잔 먹으면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데 술을 먹여도 얘기를 안 해줘요. 뭐예요? 그래서 얘들 뭐 하나 궁금했는데 작년에 드디어 첫 논문이 나왔어요. 뭐예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수명을 예측하고 이야. 현재 예를 들어서 유재석님이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았다. 궁금한데 무서운데. 네.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관리를 하면 내가 네. 어떻게 하느냐에 아. 따라서 이게 바뀌는구나. 아까 알토스랩이 영생을 연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걸 하는 방법이 오래 사는 생명체들이랑 오래 살지 못하는 생명체들의 차이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알면 요렇게 하면 오래 살 수 있구나를 원리를 알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러네. 네, 그래서 어떤 생명체를 딱 갖고 오면 얘는 평균 수명이 몇 년이다. 이런 걸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하면 그런 수명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우리가 먹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어디가 아파서 뭐 어쨌든 약을 또 먹게 되는데 요것도 그 오전 오후 복용 그 시간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네, 사실 신기한 게 아침에 먹는 거랑 저녁에 먹는 거랑 효과가 3배가 차이 나요. 3배가. 와. 그게 생체 시계란 게 일정한 게 아니라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 생체 시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의 많은 약에 이런 원리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네. 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그 서울대병원 암센터랑 같이 했던 연구는 암 치료를 할 때도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돼서 아니 어떻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혈액암이라고 부르죠. 네. 네. 혈액암에 걸리면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6번을 받아요. 네. 3주 주기로. 그럼 이제 가면 이제 간호사분이 여쭤봅니다. 이제 환자분한테 9시에 오시겠어요? 아니면 오후 2시에 오시겠어요? 만약에 두 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만약 그렇다면 좀 일찍 아침 9시. 그래서 그 선택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추적을 하셨구나. 오후에 치료받은 여성 환자분은 2%만 사망을 하셨고, 근데 오전에 치료받으신 분은 25%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신기하게 여성은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차이가 없어요. 그 오전 오후의 치료가. 그래서 왜 그런가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그쵸. 봤더니 그 저희 몸에는 이제 백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백혈구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그쵸, 것들을 잡아주는 건데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골수에서 나오거든요. 음. 근데 그 골수가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하루 종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침에만 만들어내요. 네. 그럼 그 아침에 만들어낼 때 항암제라는 게 들어오면 항암제는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부작용 반응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원래는 치료약을 100을 써야 되는데 그 90을 쓰고 80을 쓰고 낮게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 치료 효과가 낮아졌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오전 그룹에서 좀 사망률이 높아졌던 것 같고, 그런데 남자는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이 활동이 오전 오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는 오전 오후 다 상관이 없었던 것 같고 여성분들은 오후에 확실히 더 약효가 좋고 부작용이 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이 이제 지금 나름의 연구를 하시는 초기 단계이기 초기 단계라서 때문에. 아직은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한 200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니까 사실 이거를 좀 더 하려면 더 많은 수를, 많은 분들의 더 많은 암 종류로 계속 이제 확장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그렇게 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뭔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이런 치료는 네네. 여성분들께는 오후를 좀 권유를 드리고 하는 네, 게 그렇죠. 좀 아하. 이런 암 치료 말고도 수많은 치료 행위에 대해서 언제 하는 게 좋은지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독감 백신 그렇죠. 맞으실 텐데 그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는 몸에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오전에 맞았을 때는 항체가 한 이만큼 증가하면 오후에 맞았을 때는 요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 맞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좋고 그리고 그 차이는 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사실 큰 상관이 없고 내가 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치료받는 거, 백신 맞는 것이 좀 더 좋다. 어쨌든 그 젊음은 네, 젊음은 네.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약국에 가서 젊음 조금만 주세요. 네. 한 30ml 네. 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요것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다 일반화할 수 없고 연령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는 가능하면 1번으로 가서 맞으시라고 아, 네, 그렇게 그럼.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뭐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듣지만 사실 그냥 약을 먹고 병을 낫기 위해서 수술을 받고 저희들이 뭐 당연히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많이 하잖아요. 네. 살아가면서. 네. 근데 이게 오전 오후로 이런 게 다르고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하시고 참 세상이 네. 지금도 여러 가지 또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 요즘에 어떤 하시고 계신 연구는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네.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조울증, 우울증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예, 예. 그분들이 이제 언제 우울증이 되고 조증이 되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좋다.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미리 근데 예방할 수 이거 있도록.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그것도 거의 완성이 돼서. 아, 진짜요? 네네. 이제 논문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고요. 그러시군요. 네, 뭐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정말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학이라는 학문이 거의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서울에 몇 시에 도착할지 예측해 주는 것, 그리고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좀 더 수익률이 더 높을지 예측해 주는 것. 이 모든 예측에 사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그 수학 공부가 생각보다 쓸모 있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굉장히 수학이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 수리생물학은 사실 저희 인간이 꿈꾸는 최종 행복에 관한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를 도와주는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